높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한 70에서 80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90이라고 합니다. 뭐가 그런 거냐고요? 바로 현대기아차의 한국 국내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물론 국내 생산 차량 기준입니다만 수입차를 포함해도 76.4%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2019년에 79.7%에서 꾸준히 늘어난 결과 작년에는 89.8%를 기록하며 90%를 눈앞에 두더니 올해 1월에서 5월에는 무려 91.8%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생산 차량이라고 하면 사실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면 한국 GM과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르노코리아가 1.8%의 점유율로 제일 꼴찌고요. 한국 GM이 2.3%로 3위, KG 모빌리티가 그래도 토레스 출시를 하여 꽤 선전하면서 2위입니다. 그래봤자 4.1%긴 하지만요. 국내 자동차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떤 산업이든 독점 혹은 독과점인 곳은 소비자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정설입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해야 가격도 착해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외국의 경우에도 현대기아차처럼 점유율이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위인 도요타도 일본 내에서는 40% 정도이고 폭스바겐도 독일 점유율은 39% 수준입니다. 사실 현대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현대차 그룹이 차를 잘 만들고 잘 팔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경쟁업체들이 맥을 못 추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 르노코리아는 4년 동안 신차를 출시하지 않았고요. 한국 GM은 내수보다 수출에 집중하면서 말리부, 스파크 등을 단종하고 국내 생산 판매하는 차량을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단 2종으로 재편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일단 현재까지는 거의 손 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KGM이 선전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차종이 너무 적고요. 그에 비해서 현대기아차는 거의 전체 세그먼트에 걸쳐서 신차를 계속 출시하고 있으며 차량의 종류도 거의 모든 종류인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전기차, 심지어 수소차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업체를 찾기가 드물죠. 게다가 만드는 차량들이 거의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산차 중에서는 현기차의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좋은 차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물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초창기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 때 금전적, 환경적으로 물심양면 지원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도와줬었죠. 불과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외제차를 잘 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차를 타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괴담 같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그냥 소문인지는 알 길이 없었지만 당시 많은 어른들 중에서 돈 좀 있는 어른들은 90% 이상 갓그랜저를 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외제차를 탔을까요? 아니요. 대우의 로얄 슈퍼살롱을 탔어요. 수입차 타는 사람은 아마 1% 정도 됐을까요? 하여튼 요즘이야 좀 과장해서 공도해 보이는 차의 반 정도는 수입차이지만 그 당시에는 외제차 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산층 사람들은 대부분 포니를 탔고요. 전 국민이 현대와 대우차를 밀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윗세대 분들의 국산차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자동차 산업을 밀어줬다고 해서 다 잘 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베트남의 빈페스트 자동차를 봐도 알 수 있죠.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베트남 최고의 기업이 같이 밀어주는데도 몇 조의 적자가 나는 자동차 회사이니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대우자동차도 같이 잘 되었어야 했을 텐데 대우자동차는 결국 정리가 되었죠. 그러면서 현대차는 국내에서의 엄청난 판매를 기반으로 외국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흔한 말로 한국에서 번 돈을 외국의 마케팅으로 쏟아붓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또한 이에 위기를 느낀 도요타가 현대의 마케팅 자금줄인 한국을 직접 공략해서 현대기아차의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었고요. 물론 지금 한국 도요타를 보면 뭐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한 듯한 느낌인데 어찌되었든 이러니저러니 해도 현기차가 지금은 판매 대수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엄청난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하는데요.
일단 차량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판매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높아도 판매가 잘 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제품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 말고는 딱히 설명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체로 사후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토요타가 자국에 하는 것에 비해 현대기아차의 서비스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한때는 현기가 유튜버들도 많이 등장했었죠. 이외에도 자동차의 연구개발, 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이 무뎌지는 원인이 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폐해가 은근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역으로 판매는 점점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동안 좀 다른 업체가 견제를 해줬으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삼성자동차가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경쟁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올 하반기에 KG 모빌리티가 토레스 기반의 쿠페 SUV와 전기 픽업 트럭 5001을 출시하고, 르노 코리아가 4년 만에 오로라 1을 출시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걸로 대세를 기울게 하기에는 많이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KGM과 르노 코리아, GM대우가 단기간에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현기차의 점유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신차들을 발표해서 서로 경쟁하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기차도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게,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점점 변하면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를 이겨내야 하는 문제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꽃길만 걷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연 국내 자동차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우면서 자동차 시장이 좀 더 건전하고 실용적인 시장으로 발전해가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